스테로이드 주사의 가장 큰 효과는 단기간으로 주사를 맞다 보면 피부가 녹고 뼈가 녹는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충하거나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대를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증생활 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침부터 상큼하네요. 눈도 많이 오고 눈 많이 와서 쉽지 않았어요. 자, 오늘 주제는 근본적인 이제 신경외과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그래도 좀 제대로 알고 가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신경외과는 어떤 치료를 하는 병원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이것도 되게 광범위하네요. 광범위한데 그래도 여기 보고 계신 환자분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는 사람의 정중선을 다 보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중선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이제 허리 척추선의 라인이 이렇게 정중선에 딱 그어져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신경과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다 보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원장님은 여기서 제일 잘하는 직업. 저는 전문적으로 했던 거는 목이라든지 허리 쪽에서 시작되는 신경에서 파생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머리도 좋아했어요. 하지만 거의 뭐 목이랑 허리 탑이다. 그렇죠. 근데 머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아니까요. 정말로 이제 수술을 하거나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거는 목 쪽이나 허리 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는 워낙 매년마다 사람을 뽑는 숫자도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환자분들도 신경외과가 무슨 과지? 신경과인가? 뭐 그러니까 정형외과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치료하는 것들은 비슷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환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들 위주로 많이 뽑아왔어요. 이거 뼈주사예요? 이거 많이 듣죠. 이게 왜 뼈주사라는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시면 이거 혹시 뼈가 녹는 주사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뼈주사는 아니죠. 뼈주사는 보통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주사도 아니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함유를 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경우도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트리암실론이라고 하는 약물 같은 거를 쓸 때도 피부라든지 그쪽에 하면 함몰이 되거나 피부 병변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사를 맞다 보면 피부가 녹고 뼈가 녹는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뼈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고용량을 써야 되는 질환이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써가지고 치료를 하는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적게 쓰는 게 좋다, 많이 쓰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이제 마비라든지 레드 플래그 사인 같은 것들이 있던 환자 같은 경우는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들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이제 쓰면은 안 좋다, 무조건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써줬을 때 급성염증 반응이 확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성염증 반응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약이고 어떻게 쓰면 정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맞춰서 쓰는 게 전문적인 의사라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을 잘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용량들을 더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든지 여러 질환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옛날부터 쌓여왔던 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뼈주사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는 관절 안이라든지 신경 주변, 그 다음에 점액남, 인대 부착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질문은 약간 방금 스테로이드랑 얘기를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랑 비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효과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가장 큰 효과는 염증이랑 붓기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단기간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급성 염증 반응을 확 줄여줬을 때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이행되기 전에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비스테로이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골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이런 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포도당, 프롤로 치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당이 이제 함량의 퍼센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인대에다 자극을 줘서 그걸 더 두껍게 만드는 치료도 있고 DNA 주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염증 억제를 하는 성격은 이제 약하지만 인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충하거나 조직 내에 자극하면서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스테로이드랑 비스테로이드 치료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 고혈압, 당뇨, 그다음 기타 질환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주사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괜찮아요. 결론적으로는 괜찮고 가능하지만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는 이 기저질환에 맞춰서 어떤 주사의 종류, 용량, 그 다음에 횟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모니터링을 잘 해야겠죠. 환자분들의 이제 어떤 상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 상승을 바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인슐린을 맞거나 혈당 조절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지 않던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사는 맞아도 괜찮아요. 맞아도 괜찮고 스테로이드를 뭐 쓰지 않거나 다른 것들이 이제 쓰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스테로이드 주사. 그럼요. 그런 것들도 뭐 너무나 많으니까 주사를 무조건 맞는다고 해가지고 뭐 나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긴 해요. 네. 충격파 치료는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 건가요? 그게 저 궁금해요. 그러니까 충격파라고 하면 내가 볼 때 그때 이름을 좀 잘못 지었어. 이게 환자분들이 충격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워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첫 번째는 통증을 조절한다. 통증 수용체에 감작이 되는 것들을 줄여주는 거죠. 통증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줄여주게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치유를 이제 자극시킨다. 그 인대라든지 근육 주변의 미세 혈류를 증가시키거든요. 만성 염증 조직 같은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석회 같은 것들도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제 녹이거나 깨거나 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충격파의 용도가 점점 무궁무진하게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통증에 대한 충격파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변을 못 보는 그 요로결석 깰 때 충격파를 사용했었어요.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통증으로 넘어와서 이것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서 이제 치료로서의 목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어깨라든지 다쳐서 충격파를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받았을 때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이제 충격파가 짧은 시간에 이제 끝나는 거가 이게 뭔가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충격파는 어느 정도의 타수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느리게 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서 이제 느리게 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빠르게 쳐가지고 빨리 타수를 채워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 논문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리 끝난다고 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거나 이제 그러는 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수를 얼만큼 쳐주고 했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충격파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효과가 좋아지나요? 얼마나 받아야 그러니까 한 번에 낫지 않잖아요. 한 번 맞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보통 급성이나 만성으로 오신 분들 구분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가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보통이라는 기준이 추천하는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경우는 4번에서 6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보통은 어느 병변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급성기 때는 보통 좌우를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픈 부위랑 아픈 부위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아픈 부위랑 비교를 했었을 때 차이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았다라고 하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움직였었을 때는 통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다가도 충격파를 딱 대면 아직 아프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재발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한 다음에 관리를 잘하면 재발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으로 간 경우에서는 오래 걸려요. 또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스테로이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급성을 빨리 잘 잡아줘야지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 치료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내두고 약만 먹으면 되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만성으로 빠진 다음에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급성기 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서 열심히 받으시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신경외과라고 하는 것들은 머리라든지 허리 쪽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보는 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제가 아까 전에도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초창기 때 아프다고 했었을 때 참지 마셔라. 초창기 때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치료의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발률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초반에 적정히 치료를 해서 만성 염증으로 빠져버리는 이완기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슬기로운 통증생활 윤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러보시면 치료 빨리 봐야겠네요. 네. 수고하세요.